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구정 전, 연휴 전, 그때 시장 분위기가 오늘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대단히 외국인들 매수가 강했고, 또 반도체 HBM 관련주들, 또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저 PBR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도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1.12%, 2,649포인트고요. 코스닥이 2.25%,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84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대단히 좋았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그동안에 조금 약세해서 거래소보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래 대금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12조 9천억이니까 상당히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죠. 10조가 안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12조 9천까지 올라왔는데,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15조는 돼야 되지만 12조 9천억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좋아진, 시장의 힘이 많이 보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조 1천억인데요. 거래소보다는 못하지만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0조가 넘어섰다 그러면 그런 대로 코스닥도 거래가 활기가 있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이 모처럼 이렇게 반등세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오늘 1조 4천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요. 이 양으로 봤을 때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9,400억 매수 우위, 기관이 4,900억 매수 우위.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이 끌어가고 있고 기관들이 거기에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반면에 개인들은 1조 4천억이니까 굉장히 큰 물량을 갖다가 외국인들하고 기관한테 이렇게 주고 있다. 특히나 최근 그 수급을 보면요, 저 PBR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 또 금융주들, 이런 쪽 물량이 개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다들 이렇게 주워 담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수급상 좀 특징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개인들이요, 특히 개인들 중에서도 신용을 쓰시는 분들, 현대차 하나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좀 특이한 사안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뿐만 아니고 KB금융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신용을 이렇게 개인들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최근 며칠간 이렇게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 그래프가 현대차, 기아 또는 KB금융, 금융주들, 또 저 PBR주들,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끝물에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신용으로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개인들이 여기서는 신용으로 더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조금 경계 경보를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많이 사고는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긴 꼬리가 위로 이렇게 달렸거든요. 이런 거는 누군가는 고점에서 많이들 팔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이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다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신용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에서 좀 불안하다. 여기서 신용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많이 올린 주식을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50조 8천억이니까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변화가 없죠.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보면요, 작년에 한 10조 정도 늘어났다가 연초에 10조가 다시 빠져나갔다가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뒤늦게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조금 들어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그 흐름을 보고 느낀 점은요,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그렇게 몸이 달아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 PBR주 이쪽 관련해서 개인들이 마지막에 지금 끝물에 신용으로 많이들 사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같이 곁들입니다.
고객예탁금이 그렇고요. 신용융자 잔고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아직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PBR 주로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미수금은 여전히 이렇게 1조 정도에서 꺼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단타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급등주들 단타하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수익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수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죠. 급등장에서는 자기 돈보다 한 두세 배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률을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은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징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MMF를 보면은 최근에 근한 30조가 연초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 주변 자금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해봤을 때요. 우리 시장이 지금 조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고객 예탁금이나 펀드 자금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MMF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아마 그림만 보셔도 아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가 이렇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이렇게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똑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쉬지 않고 이렇게 한 5개월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니케이가 이렇게 강합니다. 오늘도 2.8% 올라줬고요. 대만 0.2%. 대만도 이렇게 강하죠. TSMC가 오늘 보니까 900조 시총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450조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만 시장이 아마 전체 시장 시총으로 따져도 우리 시장보다 앞서 있다고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리 시장 시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다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시장이 좋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시장보다는 더디지만 여전히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플러스 1.2, 바닥에서는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죠. 항생 마이너스 0.8, 바닥은 좀 벗어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천종합, 기술주 위주, 우리 코스닥하고 비슷한데요. 아주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돌아서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 중국 시장 영향은 조금 탈피하는 거 아닌가, 좀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해외 시장에서는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ARM 홀딩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 한 29% 올라줬는데요. 요게 상장을 한 3개월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9월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3개월이 넘었네요. 한 5개월 됐죠. 근데 지금 주가는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의 엔비디아다. 또 반도체 지금 설계 기업으로서 엔비디아 어찌 보면 라이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존 시총을 넘어가지고 한 3위에서 한 5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AI 관련주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또 한미 반도체 이게 이제 HBM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AI 관련해서는 대표 종목이라고 봤을 때요. 이 두 종목은 주가도 많이 올랐을 뿐더러 외국인들 매수세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칩셋 미디어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그 종목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이렇게 그래프나 수급이나 이런 걸 조금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HBM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 이쪽으로만 외국인들 매수가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물량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반도체 HBM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 외국인들 100만 주, SK 하이닉스 150만 주. SK 하이닉스는 전일에도 180만 주 매수 우위했거든요. 15만 원짜리가 150만 주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주 매매가 집중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한미 반도체가 HBM 관련해서 TC본더, SK 하이닉스하고 두 개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 55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칩셋 미디어, 오늘 외국인들이 14만 주 팔기는 했지만요. 오늘 12.9% 올라줬습니다. 또 기관은 22만 주 사줬네요. 그래서 어제 ARM 홀딩스가 29% 올라서 미국 시장에서 아주 돋보였는데 그 ARM 홀딩스하고 가장 비슷한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했을 때 저는 칩셋 미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2% 올라준 거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준 것도 있지만 칩셋 미디어 오늘 이렇게 12% 올라준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칩셋 미디어는요, 반도체 그 칩 제조사에다가 비디오, 영상 IP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로열티, 라이센스하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기업인데요. 굉장히 그 ROE가 한 30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뇌 산업인데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또 미국 시장에서 ARM 홀딩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듯이 칩셋 미디어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2개월 넘게 이렇게 아주 깊숙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 올라기는 했지만 칩셋 미디어는 지금 정도에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5개월 넘게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고 있는데요. 요 위로 보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주 짧죠. 수급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금 조건에 있는 종목이다. 특히나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양강 체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그런 데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하이닉스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프 보면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오늘 앞에 고점 뚫고 이렇게 신고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그 위로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이 이렇게 짧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이쪽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 PBR주, 자산주들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쪽으로는 개인들 신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요. 수급에서 조금 꼬인 거가 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칩셋 미디어 이쪽은 AI 관련해서 이제 가격이 시작 아닌가. 가격으로 봤을 때 좀 매력이 있다. 들어가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가격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더존 비주원 여전히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3.8%니까요. 앞에 고점을 살짝 넘기면서 이렇게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살짝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의료 관련해서 그쪽에도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존 비주원은 이렇게 주봉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색은 요 앞에 8만 원대까지는 매물 공백으로 보인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치고 받고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8만 원대까지는 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앞에 고점이 13만 원대입니다. 2020년. 거기에 비했을 때는 지금 5만 천 원이 아직도 가격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신사업 쪽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사주도 여기가 한 1,000억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최근에 어떤 증시 정책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조금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가시화된 건 없지만 그런 재료들이 아직도 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CJ 대한통운도 제가 꾸준히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급등하다가 음봉이 이렇게 연달아 한 2개 정도 나왔을 경우는 매도 신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CJ 대한통운이 지금 여러 가지 재료로 봤을 때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요. 음봉이 저렇게 한 2-3개가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렇게 대한통운을 끌고 왔던 그 매수 주체는요,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었거든요. 근데 그쪽들이 최근에 약간 이렇게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좀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이익 실현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1, 2년 정도 길게 본다 그러면요, 지금 해외 직구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을 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익 실현해도 되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AI 관련주들,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요 중소형 요 테마주들 이런 것들도 오늘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면요, 의료용 AI 관련주들 뷰노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닛, JLK 근 몇 달간 이렇게 하락세를 이렇게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 모처럼 한 5%에서 13%까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주가 가격으로 봤을 때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플리토라고 제가 예전에 가끔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챗 GPT 관련해서 거기 이제 말뭉치,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플리토가요. 이렇게 보시면 급등했다가 요 세력들이 일단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가격대가 이 추세 하단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는 또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물론 실적은 아직은 적자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템으로 봤을 때 말뭉치, 이게 챗GPT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종목일 수 있다. 가격 면에서 58,000원에서 지금 34,000원이니까요.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는 또 다시 들어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 개별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수급이 워낙 좋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매수 강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들, 저 PBR주, 또 반도체, AI 관련주들 이런 쪽이 아주 탄탄하게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되는 걸 보면 심상치 않거든요. AI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래소 대형주 쪽도 상당히 강하지만 또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코스닥 그런 종목들도 중소형주들도 이제는 가격 면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 지금 한 보름 정도 기간에요, 외국인 자금이 한 7조가량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어쨌든 빠져나가지 않는 한 시장 내에서 돈다고 봤을 때 여전히 그 힘이 시장에 순환하면서 종목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수급면에서 굉장히 강한 장이다. 쉽게 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순환매를 대비해서 그런 종목들에 이렇게 매수해도 되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